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시장 내에서 우리가 줌을 좀 당겨서 바라볼 만한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SB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하 얘기부터 해볼게요. 미국에서 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희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시장이 정말 빨랐어요. 앞서 나가서 너네 이쯤까지 내릴 거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던가 지표라던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금리 내리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속보로 50bp도 가능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도 내비쳤고요. 어찌 판단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이 CPI 지수 나온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보면은 그렇게 50bp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뭐 좋게 나왔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딱 알맞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긴 지겠지만 그렇게 나빠져서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좋긴 좋아졌는데 FRB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대니까요. 물가 상승률이요. 네. 그거보다 약간 낮게, 그러니까 1.9% 정도 나오고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물가 목표보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하고는 상관없이 네. 그리고 시장에 안 좋은 영향 없이 딱 알맞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FRB 의장께서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 중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인 게 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이 지금 단절되고 있다. 이 얘기하고요. 중립금리 예상했던 것보다 낮고 통화정책은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적이지 않았다. 이거는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정반대로 뒤집은 건데요. 무슨 자아 비판을 하는 형식같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아 비판. 네, 인플레이션 지표가 강하지가 못하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실업률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겠다 이 얘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리 완화 정책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 또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CME 패드워치 툴에서 나오는 그 목표 금리 확률하고 미국 장단기 금리 추이를 한번 표를 같은 화면에 한번 묶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확률, 그러니까 아래쪽이 목표 금리 확률인데요. 저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냥 시장에서 별개로 움직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뜻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장단기 국채 금리하고 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맨 위에 빨간 그 그래프가 10년물 국채 금리고 그와 바로 아래가 1년물 금리. 그러니까 저 추이는 사실 그냥 장단기 비교하려고 놨을 뿐이지 같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금리 인하 확률인데 제일 높아지고 있는 저 녹색 선이 25bp 인하 확률이고요. 그 아래에 오렌지색이 50bp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그게 좀 높아졌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실업률 지표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해서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것이 실제로 위에 보시는 저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공권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온 고공권에서 반락하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것이 반락을 하면서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있겠는데 국채 금리는 저 위에 있으면서 확률만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50bp까지로 높이 보고 있다. 이것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좀 지나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저런 목표 금리 확률 자체가 실제로 국채 금리하고 연동해서 저렇게 반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표 금리 확률 자체가 의미가 없이 그냥 투기적인 움직임으로 저렇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파월 의장이나 또 여는 총재 연설 이런 것도 일정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각 지역 연은 총재들이 매일같이 나오셔서 한마디씩 하십니다. 네. 뭐 오늘 누구 나오고 내일 나오고 이거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다음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16일에 파월 의장께서 또 나오시죠. 이분은 미국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G7 회의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16일 또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경제 지표는
17일에 베이지북, 18일에 또 경기 선행지수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주 CPI 지수처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PPI 지수를 감안을 한다면 이것이 CPI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 CPI 지수가 나올 때까지도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매파로 변화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 수급 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입찰이 7월 이제 전반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입찰이 780억 달러 규모로 있었는데 이걸로 마무리가 되면서 6월 말에 입찰이 한 건 있었고 지난 주말에 한 건 있어서 전반부 입찰은 끝났고 이제 다음 입찰은 7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또 이 미국채 입찰 일정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저것이 지금 제가 원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채 입찰 일정인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저 숫자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합계를 내가지고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저것을 볼 이유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해서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리해서 숫자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왜 저걸 이제 끝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3분기 지나면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역할이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표는 또다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연장을 해가지고 지속을 한다면 다시 봐야 되겠지만요. 해서 표를 보시면 위에 빨간색 두 박스가 7월 15일까지 이제 7월 전반부가 끝났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쪽 첫 번째 박스가 그거였고 두 번째 박스가 7월 말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제가 박스를 표시 안 한 부분이 8월인데 8월은 좀 한산하죠. 그리고 아래쪽 두 개가 9월 달에 입찰 일정인데 이쪽이 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입찰 금액이 늘어나는 게 한 1,089억 정도가 늘어나고 8월에 517억 정도가 늘어나고 9월 달에 1,500억 달러나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말로 갈수록 점차 이 압박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가되는 금액만큼 대차 대조표 축소가 9월에는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2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 일정이 저렇게 나타날 때마다 금리가 팍팍 튀어 올랐었던 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1일에 나타났었던 금리가 단기 피크를 형성했던 때하고 지난 주말에 또 피크를 형성했었던 그때가 저런 입찰 일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7월 말에 저렇게 물량이 증가를 하니까 FRB 입장에서는 FRB가 저 미 국채 입찰의 참여자이자 또 발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런 팔아야 될 물량들이 잔뜩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얘기하거나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은 팔아야 될 물량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도 팔 물량이 7월 말에 수두룩하고 9월에는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우리 물건 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사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채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니까 좀 좋게 사달라. 이 얘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7월 말 쪽으로 가나 9월 말 쪽으로 가나 FRB가 매파적으로 돌아서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팔아야 될 국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파로 돌아서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견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 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전 이런 맥락에 맞는 스토리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요, 금리 인하 가능성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국내에서도 하는 이 금리 인하 적어도 뭐 8월에는 날 거야 이렇게 기대감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분위기 계속 이어갈 거라 판단해도 되겠네요. 좀 섣부른 판단일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 시장에 한정된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괜찮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돼서 정책적으로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섰는데 지난주에 펩시하고 델타항공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게 나왔어요.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펩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면서 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간 좀 덜 올랐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하고는 기업 실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분위기도 좋고 기업 실적도 받침이 되니까 이쪽은 좀 더 강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금융주 실적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융주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진을 뛰어넘어서 쇼크까지 가지 않는 한은 큰 충격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반부터는 MS나 또 아멕스 같은 그런 실적들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반 넘어서부터는 또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에 힘입어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금통위가 7월 18일 일정이 있는데 네.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금리가 만약에 우리가 한두 번 내리려면은 미국 쪽에서 75bp나 100bp 정도 인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야지 금리가 같아진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것을 미국 쪽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느니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음 달에 대한 시그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는 필요하다겠죠. 네, 일단 뭐 시장도 뉴욕장에 한해서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금리 인하 기조가 글로벌 각 국가에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예고를 한다던가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는 뭐 답답한 시장 속에서 수혜주로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뭐 많이들 거론하는 게 사실 증권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건설, 바이오 헬스케어 이게 과거에 금리 인하기 때 괜찮았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네. 거론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고배당주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한 타이밍상으로 왜 그러냐면 금리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제 7, 8월 정도가 되면은 사실 배당 수익률이 가장 좋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타이밍상 반기 실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하면은 어느 정도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때 시가 배당률 4%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한 3% 정도로 내려간다 때 매도를 하면은 보통 주가 상승률이 그 기간 동안에 한 30% 넘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작년에 1,400원 그리고 배당이요. 그리고 4% 시가 배당률 정도를 계산한다면 35,000원 정도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5,000원 시세 이하에서는 4% 배당률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3% 시가 배당률로 접어드는 한 46,000원 정도 시세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미칠 판단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시장 클로즈업 시간 진행해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